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언뜻 보기에는요, 공짜 같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지요. 그 안에는 반드시 어떤 상품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제 현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은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술집에서요 술을 파는데 일정 금액의 술을 마시게 되면은 밥을 공짜로 준다는 광고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지인들한테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크게 돈을 빌려주겠다 이러면서 투자하라고 권유를 받은 적 있습니까? 특히 또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대박을 날 수 있다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하라고 권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위에서 어떤 그 지인들로부터 또 아는 사람이죠. 친척도 있을 수 있고 친구, 동창,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땅을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토지 소재지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토지 소재지를 알아가지고 이제 토지 정보를 알면 되는데, 만약에 땅을 사라고 권유하면서도 토지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고 권유하는 사람들은 사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토지 소재지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 족보를 알아봐야 돼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과거에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했는데 요즘은 간단합니다. 토지, 영어 이음입니다. 한글로 해도 돼요. 토지 이음을 치시고 들어가시면 거기에다가 토지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족보가 법률이 딱 뜹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토지가 사용되는 용도 지역이 있어요. 그 용도 지역에는 도시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냐. 또 도시지역에서도 우리는 다 도시에 사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도시지역에서도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녹지지역의 땅을 많이 사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은 땅값 비싸니까 그런 거 투자하라는 말 안 하고요. 주로 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자연 녹지가 있고 생산 녹지가 있고 보존 녹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자연 녹지 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자연 녹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도시 지역에서, 도시 변두리에서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생산 녹지의 땅도 투자할 수도 있어요. 전답으로서 전답 과수원 그 생산 녹지도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녹지 지역에서 이제 그 자연 칠학지구 변두리의 마을도 있고요. 그런 녹지 지역에는 도시 지역에 개발할 땅이 부족하게 되면 자연 녹지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서울에 그런 산들이 많잖아요. 산 중에 예를 들면 관악산이라든가 도봉산이라든가 이런 산들이 있는데, 그런 산에 임야는 임야인데요. 임야는 임야인데 자연 녹지 지역인데 투자 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자연 녹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비오톱 토지라는 게 있어요. 비오톱 1등급 토지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 비오톱 토지는요, 동식물이 서식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인데도 비오톱 1등급 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뭐 도시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임야 있잖아, 임야. 임야는 임야에 관련된 법이 산지관리법이거든요. 그 산지관리법에는 준보존산지도 있고 보존산지도 있는데 말 그대로 산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치가 있는 건 뭐냐? 준보존산지입니다. 예, 이건 뭐 투자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획부동산에서 보존산지를 가지고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치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존산지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가 있어요. 임업. 나무를 키우는 거. 임업용 산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종자,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심는 채종림이 있고요. 그리고 나무를 심는 시험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용 산지에는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또 그런 자연휴양림 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찰림, 예, 사찰에 있는 임야 이런 것들은 그 공익용 산지인데 전혀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야는 준보존 산지가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준보존 산지를 하더라도 말이죠. 그 경사도가 중경사라든가 급경사 이런 건 안 돼요. 예, 아주 경사가 낮은 땅 같은 거는 얼마든지 뭐 개발해서 산지를 전용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창고도 지을 수도 있고 공장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는 반드시 준보존 산지가 투자 가치가 있다. 사실은 임야 함부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값비싼 승용차 그리고 명품식이라든가 명품 백 등을 소지하고 다니지요. 또 단체 생활하는데 뭐 각종 뭐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단체 모임이라든가 특히 그 대학원의 그 CEO 과정이 있어요.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저도 뭐 대학원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 각종 단체에서 그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뭐 그들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회장 간부직을 맡으면서 또 그 모임 그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스폰서도 하고요. 또 뭐 많은 금액을 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뭐 환대를 사기 위해서 말이죠. 술도 사고 밥도 사고 뭐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런 경우입니다. 야, 고수익이 보장되는데 믿고 나 믿고 한번 투자해봐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에 고수익을 얻는다? 이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고수익을 낼 테니까 뭐 부동산 투자하라, 주식을 투자해라,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업에 투자해라, 또 뭐 다단계가 좋은 게 있는데 이런 거 투자해라, 이런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대부업에 투자했다 그러면 투자 그 유치 초기에는 말이죠, 매월 며칠날 돈 주겠다, 이익금 주겠다 해가지고 꼬박꼬박 돈이 들어옵니다. 이익금을 꼬박꼬박 돌려주면서 신뢰를 쌓아가지요. 신뢰를 이어가면서 그런 어떤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익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이 끌어모은 돈이 커지게 되면 대부분 자취를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사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투자 금액을 이제 여러분들이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또 뭐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있지요. 만약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사당국에서 금액이 커가지고 이제 뭡니까?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또 피해자들에게 말이죠, 코너에 몰려가지고 결국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사기치고 말이죠, 사망했다. 요즘 그 뉴스 보시게 되면 전세 사기 말이죠. 인천에서 전세 사기 해가지고 뭐 수백억 전세 사기로 인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가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만 양상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본 사람들이 말이죠. 20, 30대 젊은이들이 자살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2달 사이에 3명이 죽었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예? 뭐 9천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못 받은 사람들은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찰에 이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사 당국에서는 뭐 수사에 착수하겠죠. 또 뭐 피해자 코너에 몰려서 그들이 결국 자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는 종결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익이 있다 이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건 말이죠. 대부분 피해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평범한 주부, 또 취업 준비생, 또 대부분 생활비나 노후자금 등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녀들 학자금으로 낼 돈 이런 걸로 투자하는 거예요. 또 병원비 등 이렇게 이런 돈을 투자해서 뜯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중에는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사채업자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또 적금을 해약하거나 보험금을 해약하고 심지어 카드 대출까지 돈을 받아서 마련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너무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수익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카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투자합니까? 바로 고수익을 얻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허무맹랑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로 보증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보증을 함부로 서가지고 보증 서는 것은 자기 옷을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섰다면 자기 몸을 잡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말이죠. 보증을 잘못 썼다가 폐가맹신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남들이 돈 빌려오는데 보증 섰습니다. 보증 섰어요. 이래가지고 보증 섰는데 그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증 쓴 사람은 물상부진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그 보증 쓴 사람 부동산을 경매로 신청해가지고 경매로 부동산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고수익을 낸다 이런 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